자,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 해설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문항을 다 풀진 않을 거고요. 주요 문항만 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주요 문항이라고 이제 선정한 문제들은 그 해설지, 공식 해설지와는 조금 이제 다른 방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나 아니면은 조금 더 이제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 경우에만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15번 문제부터 보면요. 15번은 뭐 어렵진 않았을 거예요. 그 px라는 애가 애초에 식 자체가 잘 주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렵지 않게 풀 수 있거든요. px라는 애가 x 4제곱 플러스 x 세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4 이렇게 주어져 있고, qx는 이제 x제곱이나 x의 개수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당장 문제를 풀어갈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얘가 개수의 합이 이제 0이기 때문에 조립제법이 깔끔하게 돼가지고 뭐 문제 자체는 어렵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1 가지고 한번 조립제법 해주고 2, 4, 4, 빵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얘네들 개수가 다 양수니까 이제 양수 가지고는 조립제법 못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 2 가지고 해보면은 1, 마이너스 2, 0, 2, 0, 2, 마이너스 4, 0 이렇게 해서 이제 x 플러스 x 마이너스 1이랑 그 다음에 x 플러스 2, 그 다음에 x제곱 플러스 2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기 때문에, 그럼 지금 x 플러스 b로 나누어 떨어진다고 했으니까 b가 될 수 있는 값이 마이너스 1이랑 2가 돼서 이제 qx에다가 대입해 보시면 되는데, 근데 여기에서 이제 15번 문제를 언급을 한 이유가 뭐냐면은 그 좀 다른 방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게, px라는 애가 x 4제곱 플러스 x 세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4라고 했고, 그 다음에 x 4제곱 플러스 x 세제곱 플러스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1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지금 얘가 둘 다 x 플러스 b로 나누어 떨어진다라고 했으니까 x 플러스 b를 공통인수로 가지고 있을 거라서 얘가 이제 x 플러스 b q1x라고 하고, 그 다음에 얘를 x 플러스 b, q2x 뭐 이런 식으로 써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여기에서 어떤 생각을 좀 가져보자는 거냐면, 여기 앞에 둘 다 x 4제곱 플러스 x 세제곱을 공통으로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얘네 둘을 빼보면은 px-qx에서 차수가 되게 낮아지죠. 얘에서 얘 빼주면은 마이너스 ax제곱 마이너스 b 플러스 2 빼주니까 2-bx 마이너스 5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얘가 이제 x 플러스 b 곱하기 q1 마이너스 q2 이렇게 이제 써줄 수가 있을 건데, 그러면은 어쨌든 qx 마이너스 qx도 이제 x 플러스 b라는 인수를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마이너스 b를 대입을 해보면은 당연히 우변은 0이 될 거고요. 그럼 이제 얘가 마이너스 a b제곱 마이너스 b 2-b 마이너스 5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이 5를 넘겨주면은 b로 인수분해를 할 수가 있고, 그럼 얘가 이제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2 플러스 b는 5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근데 문제에서 이제 a하고 b 정수라고 했으니까 얘도 정수일 거고 얘도 정수일 거니까 우리가 b라는 애는 1, 5,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 요 4개밖에 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당연히 이렇게 푸는 게 편한데, 어떤 생각을 좀 가져보자는 거냐면, 우리 교육과정에서 빠지긴 했지만 내신에서는 종종 등장하는 이제 여러 가지 방정식 단원에서 이제 부정방정식 문제를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정수 조건이 등장을 했으니까 이렇게 인수분해된 형태를 생각을 해봤을 때, 아, b가 5의 이제 양의 약수랑 음의 약수여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은 우리가 이제 qx에다가 요거를 집어넣어 보지 않아도 아, 얘가 마이너스 1일 때가 되겠구나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정수 조건이 등장했을 때는 약수와 배수 관점에서 생각을 할 수 있게 인수분해를 해서 생각을 해보자 라는 얘기를 하고자 15번 문제 한번 풀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18번 문제는 뭐 문제를 다 풀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고, 그 18번 문제에서 그 해설에서는 그냥 근각예수의 관계로 이제 생각을 했는데, 뭐 근각예수의 관계가 틀렸다는 게 아니라 지금 x세제곱 마이너스 6x제곱 플러스 k 플러스 8x 마이너스 2k는 0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지금
x의 개수에 k가 있고 여기 마이너스 2k 있으니까 당연히 2 가지고 조립제법 해볼 생각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k 플러스 8 마이너스 2k 여기 써준 다음에 이제 2 가지고 해주면은 1, 2, 마이너스 4 그다음에 마이너스 8, k, 2k, 0 이렇게 될 거고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x 마이너스 2랑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k는 0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만들어지는 근이 여기에서 x는 2 하나 만들어지고 그 해설지에서는 x1이랑 x2 이렇게 두고 이제 x1 더하기 x2는 4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는 게 사실 더 편할 것 같냐면은 지금 요 얘를 2차 함수로 생각을 해보면은 2차 함수로 생각해보면은 지금 대칭축이 x는 2인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생기는 두 근은 당연히 x는 2에 대해서 대칭일 거고 그럼 우리가 x1, x2라고 쓰는 것보다 여기를 뭐 2-p라고 쓰면은 여기를 이제 2 플러스 p라고 쓸 수가 있겠죠. 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조금 더 편할 것 같은 게 왜냐면은 문제에서 지금 알파, 베타, 감마 대소 관계를 줬고 그 다음에 2알파 더하기 베타가 2감마다라는 그 관계식에다가 알파, 베타, 감마를 집어넣어야 되기 때문에 x는 2 기준으로 대칭이라서 2보다 작은 근 하나랑 2보다 큰 근 하나 생기겠구나. 그리고 둘이 대칭이 됐구나. 라는 걸 생각을 하면은 얘가 알파, 얘가 베타, 얘가 감마라는 걸 조금 더 빨리 접근을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대칭축의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는 게 조금 더 문제를 풀 때 빨리 풀지 않았을까라는 의미에서 18번을 한번 풀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19번 문제는 이건 이제 예전 과거 모의고사 기출에서도 좀 이런 생각을 해주면 좋을 것 같다라는 문제가 하나 있어서 한번 풀어보려고 하는데요. 19번 문제 보면은 양수 a, b에 대하여 fx가 ax-b의 제곱이다.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근데 실수 k에 대하여 x가 k보다 크거나 같고 k 플러스 2보다 작거나 같을 때 2차 함수 fx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를 gk라고 하자고 했어요. 네,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 자, 그래서 여기까지는 뭐 내신 공부하면서도 많이 등장하는 소재고 그때 이제 gk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그래서 가조건에서는 g3은 a다라고 했고 나조건에서는 g2 더하기 g6 얘가 이제 30이다 라고 했어요. 그때 f6의 값을 구해주세요 라고 했는데 자,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은 이게 이제 뭐 대치동 어둠의 스킬이라고 해가지고 그 이제 너무 이제는 유명해져 버린 거리곱이라는 소재와 관련된 얘기인데 2차 함수에서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지금 얘가 ax-b의 제곱이니까 여기 b, 0을 기준으로 b 플러스 1일 때는 당연히 y좌표 a 될 거고 그 다음에 b 플러스 2일 때는 b 지워지고 나면 안에 2 남으니까 얘가 이제 4a 되잖아요. 이제 x좌표가 하나씩 커질 때마다 얘는 이제 제곱수가 곱해지거든요. b 플러스 3이 되면은 9a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지금 이 문제에서 두 번째로 좀 생각을 했으면 하는 바는 이제 대칭성에 관한 얘기인데 우리가 어차피 지금 보는 게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고 예를 들어서 k가 여기 이렇게 있고 k 플러스 2가 여기 이렇게 있을 때랑 그 다음에 같은 높이에 여기에 k가 있고 여기에 k 플러스 2가 있을 때 이때 어차피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는 똑같겠죠.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려져 있고 k가 여기에 있고 k 플러스 2가 뭐 요쯤에 이렇게 있을 때랑 그 다음에 k가 여기 있고 k 플러스 2가 요쯤에 있을 때랑 이때는 어차피 똑같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이게 2차 함수 자체가 대칭성을 가지고 있고 그러면은 k가 왼쪽에 있을 때랑 조금 오른쪽에 있을 때랑 어차피 지금 이때 최대값과 최소값 이때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는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럼 그 생각을 가지고 이제 이 문제를 보면은 자 가조건에서 G3이 A라고 했어요. G3이. 그러면은 왼쪽에 있을 때는 생각하지 말자는 거예요. K가 왼쪽에 있을 때 생각하지 말고 오른쪽에 있을 때만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있을 거고 여기에 이제 B, 0이 이렇게 있을 건데 얘가 이제 K가 딱 B일 때 그래서 B부터 B 플러스 2일 때 이때가 이제 4A거든요.
이때가 4예요. 근데 구간의 길이가 이제 2짜리인 애가 얘가 오른쪽으로 이렇게 가다 보면은 얘가 이차 함수가 더 빠르게 올라가기 때문에 빠르게 점점점 더 빠르게 커지기 때문에 K가 이제 더 오른쪽으로 갈수록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는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한쪽에 몰려 있는 경우는 안 될 거고 방금 우리가 여기에서 그린 것처럼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가 A가 되는 경우는 대칭축 기준으로 K가 왼쪽에 있을 때 K 플러스 E는 오른쪽에 있을 때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값이 마침 딱 A야. 마침 딱 A면은 보세요. 지금 최소값은 이때는 0으로 고정되어 있는 거니까 그러면은 이렇게 있을 때 여기가 지금 B, 0이고 그러면은 K라는 애가 딱 여기 이렇게 있고 그때 K 플러스 E, K 플러스 E가 여기 이렇게 있어서 얘가 이제 A가 되는 상황은 B가 K 플러스 1일 때밖에 안 돼요. B가 K 플러스 1일 때. 딱 1 커지면은 그때 Y좌표가 A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G3이 A다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K가 지금 여기가 3인 거고 그래서 얘가 4가 되는 거고 얘가 5가 되는 거구나.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은 사실상 거의 끝인 게 그러면은 지금 fx라는 애가 b가 4니까 ax-4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라서 2일 때는 k가 2일 때는 2부터 4까지니까 2부터 4까지 그럼 이거 아까 얘기했죠? 4 기준으로 2는 2칸 떨어져 있으니까 얘는 4a만큼 될 거고요. 뭐 여기다 대입해서도 충분히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g2는 4a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G6. G6은 6부터 8까지죠. 6부터 8까지. 그러면은 6부터 8까지 대충 여기 6부터 8까지 이렇게 잡아주면은 여기가 이제 8, 16A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가 6, 4A가 되는 거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얘는 12A다. 이렇게 계산해주면 되겠죠. 이게 이제 모의고사 문제다 보니까 다들 공통수학 오늘 공부를 했을 거라서 2차 함수의 대칭성 얘기 정도는 받아들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왼쪽에 있을 때를 굳이 고려할 필요가 없이 오른쪽만 먼저 생각을 해보면 조금 더 편할 것 같다는 거. 그 다음에 넘어가서요 27번 27번은 사실 뭐 해설지에도 나와 있는 얘기인데 그 아이디어를 조금 진작 썼으면 해서 그 얘기만 잠깐 해보면은 fx를 x-a의 제곱으로 나누었을 때 그때 나머지가 2fx 플러스 6x 제곱 마이너스 4다 라고 했고 그 다음에 fx의 제곱 마이너스 2fx 플러스 3 자 얘를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5로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5로 나눴을 때 얘를 q2x라고 하고 그때 나머지가 2다 라고 했는데 뭐 요거는 이제 우리 항등식에서 많이 하는 얘기니까 지금 2차식으로 나눴으니까 얘가 1차 이하가 돼야 되는 거고 그래서 여기 있는 6x제곱이 지워지려면은 fx가 3x제곱 어쩌고 저쩌고 마이너스 3x제곱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가야 되는구나. 요거는 이제 다들 할 수 있는 얘기인 것 같고 무슨 얘기하고 싶어가지고 풀어보는 거냐면 지금 요거 이제 이미 기존에 있던 모의고사 기출에서 한 2번 정도 나왔던 얘기라서 한번 해보면은 여기 지금 나머지가 2잖아요. 나머지가 2인데 얘를 넘겨버리면 얘가 지금 f제곱 마이너스 2f 플러스 1이 되면서 얘 그냥 바로 완전제곱식이 되거든요. 그래서 fx-1의 전체 제곱이라는 애가 얘가 지금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5인데 얘도 인수분해해서 가져와 보면은 x-5, x 플러스 1, q2x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러면은 얘가 이제 완전제곱식이니까 여기에서 x-5랑 x 플러스 1도 반드시 2번 가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최고차의 개수가 마이너스 3이라는 거 생각했을 때 얘가 어떻게 돼야 되냐면은 9 x-5 x 플러스 1의 제곱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네. 그래서
fx-1이라는 거는 마이너스 3, x-5, x 플러스 1이다. 이렇게 여기에 있는 플러스 1을 넘겨가지고 이게 완전 제곱식이 되는 거를 좀 봤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모의고사 기출문제 중에는 얘 이제 넘겼을 때 인수분해되는 형태의 문제도 하나 있었고, 지금 이 문제처럼 완전 제곱식이 되는 문제도 하나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약간 숫자에 대한 감각인데, 여기 f가 있고 여기 마이너스 2f 있으니까 요 2 넘어가서 1 되면 완전 제곱식 되겠구나 라는 생각했으면 조금 더 빨리 풀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중요한 아이디어는 뭐냐면은, 지금 어쨌든 나머지가 2라는 게 있다는 건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근데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그냥 나머지를 넘겨버리면 나누어 떨어지는 상황을 만들 수 있고, 나누어 떨어지는 상황이라는 건 결국 인수분해되는 상황이다 라는 걸 이용해서 생각을 하면은 조금 더 문제를 푸는 게 수월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기말고사를 대비하는 입장에서 28번이랑 30번이 그나마 좀 이제 중요할 것 같은 게, 결국은 직선의 방정 시간에 1차 함수가 포함이 되다 보니까 28번이랑 30번은 조금 더 상세하게 문제를 풀어 보겠습니다. 자, 28번. 자, 28번은 지금 fx라는 애가 2분의 1 x제곱 마이너스 2x라고 했어요. fx는. 그래서 2분의 1 x로 묶어주면은 x 마이너스 4가 되죠. 그러니까 얘는 이제 원점은 0,0, 당연히 0,1일 거고, a는 4,0 이렇게 있을 겁니다. 자, 그때 이제 기울기 m이 0하고 2 사이에 있는 그 실수 m에 대하여 직선 L1이 fx의 그래프와 만나는 점 중에서 5가 아닌 점을 b라고 하재요. 그래서 L1을 이렇게 한번 싹 그어 보겠습니다. 얘가 L1. 자, 그러면 지금 기울기가 m이고 원점을 지나니까 얘는 y는 mx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a를 지나고 기울기가 m인 직선 L2가 fx와 만나는 점 중에서 a가 아닌 점을 c라고 하자. 얘하고 이제 평행하게 이렇게 선을 그어서 얘를 L2라고 하자. 얘는 이제 y는 mx-4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랬을 때 이제 수선의 발 내려가지고, 여기가 지금 B, 여기가 C, 수선의 발 내려서 삼각형 만들어주고, 여기 D, 그 다음에 여기를 E 라고 할 때, 그 두 삼각형의 넓이의 차, 여기 S1, 여기 S2. 자, 요 이제 넓이의 차의 최대값을 구하는 문제인데, 어떤 생각을 좀 먼저 했으면 좋겠냐면은, 얘 연립해서 풀고 얘 연립해서 풀어가지고 풀어도 되는데, 먼저 얘네 둘을 한번 연립을 해보면은, 2분의 1 x, x-4는 mx다 라고 했을 때, 먼저 첫 번째로 하고 싶은 말이 뭐가 있냐면은, 얘를 넘겨가지고 이제 x로 묶어서 인수분해해도 된다. 그래도 되는데, 어차피 지금 내가 얘를 지금 연립을 한 이유가 뭐냐면은 요 b의 x좌표 구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x는 0은 별로 관심 없거든요. 그럼 사실 여기에서 그냥 양변 x로 나눈다라고 생각을 해도 돼요. 2분의 1 x-2는 m이다. 이렇게. 어차피 마지막에 두 근이 0이랑 다른 하나 나오는 건데, 내가 얘를 관심 가지고 있으니까 어차피 x는 0이 아닌 상황이라서 나눠버려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게 이제 x는 2m 플러스 4 이렇게 나올 거고, 자, 그 다음 얘기가 중요한데, 여기에서 2m 플러스 4라는 걸 알았으면은 우리가 C의 X좌표를 구하기 위해서 다시 얘랑 얘를 연립을 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럴 필요가 없냐면은, 잘 생각해 보세요. L1하고 L2는 지금 평행한 상황이고, 평행하기 때문에 지금 얘네들의 X의 개수가 같죠. 그러면은 얘랑 얘를 연립했을 때 그 방정식에서의 X제곱이랑 X의 개수랑 얘랑 얘를 연립했을 때 X제곱이랑 X의 개수랑 같거든요. 무슨 말이냐면은, 한번 써보기만 하면은 2분의 1 x, x-4는 m, x-4. 얘 연립해가지고 마지막에 이제 방정식에 두 근이 나올 텐데, 어차피 얘와 얘는 지금 다 좌변으로 넘겼다라고 했을 때 x제곱이랑 x의 개수가 같기 때문에 여기에서 두 근의 합이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0이랑 2m 플러스 4, 두 근의 합이 2m 플러스 4고,
여기에서 지금 다른 한근이 4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C의 X좌표는 바로 그냥 EM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평행선을 그어주면 X의 개수가 같기 때문에 연립을 했을 때 X제곱과 X의 개수가 같아서 두 근의 합이 일정하다. 평행선을 그렸을 때는 두 근의 합이 일정하다. 이런 것도 이제 모의고사 기출에서도 종종 쓰이는 소재인데 모의고사 기출문제 해설에는 이런 식으로 이제 근각계수의 관계보다 이제 이 공식 해설에 적혀 있는 것처럼 연립을 해가지고 근을 구하거든요. 그러니까 연립을 해서 근을 구하기보다 두 근의 합이 일정하다. 근각계수의 관계로 생각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fx랑 L2를 연립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결론은.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번에 기말고사 대비하면서 또 생각을 했으면 하는 게 이거 수업 시간에 진짜 많이 했던 얘기인데 지금 여기가 그래서 x좌표가 2m이고 그러면은 지금 여기 AE 얘의 길이가 지금 4-2m이죠. 4-2m. 근데 우리 수업 시간에 이제 기울기가 m이다라는 그 의미가 밑변과 높이의 비가 1대 m이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4-2m이라는 거는 우리 여기 CE 요 길이가 m 곱하기 4-2m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밑변과 높이의 비가 1대 m인 거니까 밑변에다가 기울기 m 곱해주면 그게 이제 얘의 길이가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 S1이라는 거는 2분의 1 곱하기 4-2m 곱하기 얘 곱해주니까 제곱 곱하기 m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S2. 자, S2라는 거는 자, 얘는 이제 그냥 여기 X에다가 4 집어넣어주면은 요 점의 좌표 이제 4,4m이죠. 네, 그러니까 높이는 4m 될 거고, 그 다음에 4에서 얘 뭐야? 아, 4가 아니구나. 2m 플러스 4죠. 2m 플러스 4. 2m 플러스 4 집어넣고 m 곱하기 2m 플러스 4. 얘가 이제 요 높이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2m 플러스 4에서 4,0 빼주니까 여기 길이 2m 되는 거죠. 네,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밑변 2m 곱하기 높이 m 곱하기 2m 플러스 4. 요거 이제 계산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전개해가지고 계산하기보다 얘도 이제 S1-S2 계산할 때 공통인수 좀 묶어가지고 계산해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S1-S2 계산해보면은 계산은 생략하겠습니다. 계산해보면은 얘가 2m 곱하기 마이너스 6m 플러스 4 이렇게 나와서 어차피 우리는 최대값 찾는 거니까 대칭 축일 때 생각하면 되겠죠. 얘가 이제 m이 0일 때 0 되고 얘가 m이 6분의 4, 3분의 2일 때 0이 되니까 m은 3분의 1일 때 최대값을 가지겠구나. 그래서 3분의 2 곱하기 여기에다가 2가 들어가서 3분의 4가 최대값이구나.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28번은 중요한 문제인 게 직선의 방정식에서도 충분히 등장할 수 있는 소재니까 평행선 그렸을 때 x의 개수가 같아서 연립한 그 방정식에서의 x제곱이랑 x의 개수가 같아서 두 근의 합이 같다 라는 거랑 기울기 이용해서 우리가 여기에다가 뭐 대입을 해가지고 구할 수도 있지만 그 y좌표를 대입을 해서 구할 수도 있지만 어차피 우리가 밑변과 높이의 비 그게 기울기이기 때문에 기울기를 이용해서 높이를 구할 수도 있다라는 거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30번. 30번은 그냥 해설을 그냥 읽으면은 이게 되게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는 게 그러니까 뭐 해설이 잘못됐다가 아니라 먼저 그래프의 개형을 나올 수 있는 것들을 다 이제 구해놓고 안 되는 것들을 제거하다 보니까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그 박스 안에 있는 식을 먼저 생각하면 좀 편하거든요. 보세요. 지금 fx라는 애가 4분의 1 x-4의 제곱 플러스 a라고 했고 그 다음에 gx는 bx 플러스 7 그 다음에 hx는 마이너스 b분의 1 x 플러스 7 이런 것도 이제 당연히 읽으면서 느껴야 하는 부분은 얘네 둘이 서로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서로 수직이구나. 물론 이 문제에서 수직인 게 쓰이지는 않습니다. 뒤에서 한번 쓰인다. 뒤에서 쓰여요. 미안합니다. 쓰여요. 수직인 거 생각해주고 자, 그 다음에 지금 박스에서 fx-gx 그 다음에 fx-hx 자, 얘가 16분의 1 x-알파의 n제곱 그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베타에 4 마이너스 n제곱. 자, 이렇게 있는데 지금 n이 1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했으니까 뭐 이제 가능한 경우가 이제 1일 때, 그 다음에 2일 때, 그 다음에 3일 때, 이렇게 3개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3개. 이렇게 3개 있는 건데 일단은 얘랑 얘는 이제 1, 3, 뭐야 여기 3, 1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얘네 둘은 약간 성질이 좀 비슷할 것 같고 제곱인 경우는 조금 다른 경우가 만들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 첫 번째 케이스부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첫 번째는 자, 얘가 n이 1일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n이 1일 때. 그러면은 이거 x 떼고 쓸게요. f-g랑 f-h에 곱한 게 16분의 1 x-알파 x-베타의 세제곱 이렇게 되는 건데 애초에 fx는 2차식이고 g랑 h는 1차식이다 보니까 그러면은 얘도 2차식이고 얘도 2차식이고 둘이 인수분해된 형태가 요거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보세요. 만약에 fx-gx가 4분의 1 x-알파 x-베타 이렇게 가져가면은 fx-hx라는 거는 4분의 1 x-베타의 제곱을 가져간다는 뜻이죠. 반대로 가져갈 수도 있어요. 얘가 x-베타 제곱 가져가고 얘가 x-알파 x-베타 가져갈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중요한 게 뭐냐면은 둘 중 하나는 완전 제곱식 형태가 된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둘 중 하나는 완전 제곱식 형태가 된다. 완전 제곱식 형태가 된다라는 거는 무슨 말이냐면은 y는 fx랑 y는 hx가 접한다라는 뜻이 되겠죠. 반대로 만약에 얘가 x-베타 제곱이고 얘가 x-알파 x-베타 이렇게 되면은 그때는 이제 fx랑 gx가 접하는 상황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n이 1일 때나 3일 때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요 fx가 gx나 hx하고 접하는 상황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반드시 완전 제곱식이 하나는 만들어지기 때문에 접한다. 일단은 그 접한다라는 게 첫 번째로 중요한 사실이고 자, 그 다음에 얘에서 얘를 빼면은 이게 아까 그 앞에서 몇 번이야? PQ 나오는 문제 15번. 아까 PQ가 나오는 그 15번 문제에서 그 P하고 Q를 뺐을 때 X-B라는 공통인수가 살아있다라는 그게 중요한 아이디어인 건데 보세요. 얘에서 얘를 빼면은 얘네 둘 다 가지고 있는 X-베타라는 인수는 여전히 살아있어요. 그래서 빼보면은 HX-GX 우리 GX 빼기 HX라고 씁시다. 얘에서 얘를 뺄게요. GX 빼기 HX라는 애는 그러면은 얘에서 얘를 빼주는 거니까 4분의 1 X-베타는 묶이고 그러면은 X-베타에서 X-알파 빼주니까 여기에서 베타-알파 이렇게 남죠. 근데 보세요. 지금 G랑 H는 너무나도 보기 편한 게 둘 다 Y절편이 7이기 때문에 얘네 둘 다 0,7 지나가거든요. 얘네 둘 다 0,7 지나가기 때문에 우리 gx-hx는 0이라는 그 방정식의 근이 0이라는 사실은 너무나도 자명하죠.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에서 베타가 0인 상황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구나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베타는 0이구나. 그러면은 이제 요거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n이 3일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n이 3일 때는 이게 알파 쪽에 세제곱이 붙고 베타 쪽에 1제곱이 붙는 거잖아요. 그러면 n이 3일 때는 반대로 그러니까 알파벳만 바뀌어 있는 거니까 우리가 n이 3일 때는 알파가 0인 상황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알파가 0인 상황. 다시 n이 3일 때는 여기가 세제곱이 되고 여기가 1제곱이 되는 거니까 알파 베타 그냥 위치만 바뀌어 있는 거라서 여기에서 베타가 0이었다면 n이 3일 때는 알파가 0인 상황이구나 라는 생각도 해볼 수가 있어요. 조금 어려운 얘기지만 자, 그래서 이제 우리 베타가 0인 상황 마저 한번 해봅시다. 베타가 0인 상황은 그러면은 fx-gx
라는 애가 4분의 1 x 마이너스 알파 x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fx 마이너스 hx 얘가 4분의 1 x제곱 이렇게 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우리 아까도 얘기했듯이 얘가 요거일 수도 있고, 또는 얘가 4분의 1 x제곱이고 얘가 4분의 1 x 마이너스 알파 x일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아까도 뭐라 그랬냐면 얘네 둘이 어쨌든 f가 g랑 접하거나 h랑 접한다라고 했죠. 그럼 이제 그 생각을 가지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접한다라고 했으니까 판별식 쓰면 되거든요. 한번 써볼게요. 자, fx-gx라는 애가 얘에서 얘 이제 빼주면은 4분의 1 x제곱, 그 다음에 얼마죠? 마이너스 8, 마이너스 2, 마이너스 b 플러스 2x, 그 다음에 16이니까 4, a 플러스 4에서 7 빼주니까 a 마이너스 3은 0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fx 마이너스 hx 얘는 이제 b가 마이너스 b분의 1로만 바뀌어 있으니까 그것만 바꿔서 써주면 되겠죠? 4분의 1 x제곱 마이너스 b분의 1 플러스 2x 플러스 a 마이너스 3은 0 이렇게 돼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얘네 둘이 접하거나 얘네 둘이 접하는 거기 때문에 얘가 완전 제곱식이거나 얘가 완전 제곱식이면 되는 거죠. 둘 중 하나가 완전 제곱식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뭘 알고 있냐면 이제 베타가 0이라는 사실까지 알고 있어. 베타가 0이라는 사실까지. 그러니까 x는 0에서 접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상황은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얘네 둘이 접하면은 얘가 x는 0을 중근으로 가지거나, 아니면은 얘네 둘이 접하면은 얘가 x는 0을 중근으로 가지는 상황.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두 가지가. 그래서 얘가 x는 0을 중근으로 가진다라고 하면은 여기에서 나오는 게 얘가 x는 0을 중근으로 가지니까 x의 개수도 0이 돼야 되고 상수항도 0이 돼야 되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오는 게 b는 뭐죠? b는 2분의 1이랑 a는 3이 나오고, 여기에서 나오는 게 b가 마이너스 2랑 a는 3이 나오죠. 근데 문제에서 지금 양수 a, b라고 했기 때문에 얘네 둘이 접하는 거구나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fx랑 hx가 접하는 거고, 뭐 그림 한번 대충 그려보면은 이렇게 그림 그려지고, 지금 hx랑 x는 0에서 접하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 이렇게 지금 여기가 x는 0 되는 거고 얘가 hx,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수직하게 이렇게 그림 그려지면서 얘가 이제 gx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사실 지금 요 풀이는 n이 1일 때가 잘못됐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 지금 x는 0일 때 이렇게 근 가지고 나면은 여기에서 다른 한 근이 생기잖아요. 여기에서 다른 한 근이 생긴다는 거는 얘가 알파가 된다는 얘기고 얘가 베타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베타가 0인 상황이 아니라 알파가 0인 상황이 답인 거고, 그래서 n이 3일 때가 되는 거고, 그래서 알파는 0, 베타는 이제 뭐 여기에서 이제 구해주면 되겠죠. 네. 그래서 그것까지 한번 구해보면은, 자, b가 2분의 1일 때 여기에다가 집어넣어주면은 fx-gx라는 애가 4분의 1 x제곱, 그 다음에 b가 2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5x 이렇게 돼서 여기에서 4분의 1 x로 묶어주면은 x 마이너스 10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베타는 10이 나옵니다. 베타는 10. 이렇게 한 가지 케이스 구하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n이 2일 때 봅시다. n이 2일 때. 자, n이 2일 때는 지금 fx-gx랑 fx-hx 얘네 둘이 16분의 1 x-알파의 제곱, x-베타의 제곱 이렇게 되는데, 봐봐. f-g가 4분의 1 x-알파, x-베타, f-h가 4분의 1 x-알파, x-베타 이렇게 될 수는 없어요. 이렇게 될 수는 없는 게, 이러면은 둘이 완전히 똑같은 식이 되기 때문에 얘에서 얘를 뺀 gx-hx를 했을 때 얘가 0이 돼버리잖아요. 그럴 수가 없어요. 네. b가 양수다라고 했고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렇게 하나하나 가져가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애초에 얘가 x-알파의 제곱을 가져가면 f-h라는 애가 x-베타의 제곱을 가져가야 되고, 만약에 얘가 4분의 1 x-베타의 제곱을 가져가면 얘가 4분의 1 x-알파의 제곱을 가져가면 되는 거죠. 근데 이런 것도 케이스를 나눠서 할 필요 없는 게 어차피 알파벳만 바뀌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하나 풀고 작은 애 알파로 주고 큰 애 베타로 주면 되거든요. 자, 근데 여기에서 이제 아까 우리 n이 1, 3일 때랑 비슷하게 갈 건데, 자, 여기에서 또 얘네 둘을 한번 빼볼게요. 얘네 둘을 빼보면은 우리 gx-hx, gx-hx가 얘에서 얘를 뺀 거죠. 그러니까 4분의 1 x-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4분의 1 x-알파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4분의 1 묶어놓고 합차 공식 써주면은, 그러면은 알파 마이너스 베타, 그 다음에 2x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돼요. 근데 여전히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뭐가 있냐면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gx랑 hx는 이미 0,7에서 만난다는 거 알고 있고, 얘의 근이 x는 0이다라는 거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알파 더하기 베타는 0이다라는 사실이 나오는 거죠. 여기에서. 네. 여기에서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은 얘도 완전 제곱식이고 얘도 완전 제곱식이니까 얘도 완전 제곱식이고 얘도 완전 제곱식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네 둘 다 판별식이 0이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얘도 이제 그림을 그려보면은 이런 상황인 건데, 지금 이차 함수가 이렇게 있고 gx랑 hx에 둘 다 접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대충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되겠죠. gx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gx랑도 접하고 얘랑도 이렇게 접하는 이런 상황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판별식 한번 쓰고 여기에서 판별식 한번 쓰면 되는데, 그게 좀 귀찮단 말이죠. 그게 좀 귀찮아서 어떻게 풀어볼 수가 있냐면, 보세요. 싹 지워버리고 우리가 약간 원해방정식에서도 이런 문제 많이 풀어보는데, 지금 얘가 G고 얘가 H니까 여기 0,7 뭐 이런 식으로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은 0,7에서 근 두 접선이 서로 수직인 상황이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상황이죠. 그러면은 내가 요 접선의 방정식을 그냥 y는 mx 플러스 7이라고 놔버리면은, 얘를 y는 mx 플러스 7이라고 놔버리면은 얘가 4분의 1 x 마이너스 4의 제곱 플러스 a랑 그 다음에 mx 플러스 7, 이거 두고 연립했을 때 판별식이 0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보세요. 4 양변을 곱해주고 전개하면은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6 플러스 4a는 4mx 플러스 28, 이렇게 되고, 넘겨주면은 x제곱 마이너스 4로 묶을게요. m 플러스 2x 그 다음에 4a 28 넘으면 얼마죠? 마이너스 10인가요? 마이너스 12는 0, 이렇게 되죠. 그럼 여기에서 이제 판별식을 썼을 때 짝수 판별 써주면은 짝수근의 판별식 4m 플러스 2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4a 플러스 12, 얘가 0이다, 이렇게 되죠. 그럼 양변 4로 나눠주면은 얘가 m제곱 플러스 4m 플러스 4 그 다음에 마이너스 a 플러스 3은 0, 이렇게 되는 거고, 지금 요 m에 관한 2차 방정식에서의 두 근이 b랑 마이너스 b분의 1이라고요. 그러면은 우리는 얘네 둘에 곱했을 때 마이너스 1이 되는 거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뭐 이용하면 되냐면 근각계수의 관계 이용하면 돼요. 그러면은 얘가 이제 마이너스 1이 되니까 그래서 a는 8이구나, 이때 a가 8이구나 라는 거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직선의 방정식 단원에서 우리가 많이 쓰는 아이디어이기 때문에 얘기를 한 게, 얘가 지금 bx 플러스 7, 얘가 마이너스 b분의 1x 플러스 7, 그래서 얘가 0,7을 지나는 직선이기 때문에 0,7에서 근 두 접선이 서로 수직이구나. 그러니까 요 m에 관한 2차 방정식에서 근각계수의 관계를 생각을 했을 때 m값이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구나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m값이 마이너스 1이구나.
m의 값의 곱이 m의 값의 곱이 마이너스 1이구나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m이 마이너스 1이 되면서 그래서 얘가 이제 여기에서 m이 아니라 요 곱이 마이너스 1이 되면서 여기에서 이제 m제곱 플러스 4m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나오면서 이제 요거 뭐 근해 공식 써가지고 m 값 구하면 되긴 하거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할 얘기가 하나 있는 게 지금 결국 이제 문제에서 구해달라고 한 게 그 사각형의 넓이인데 그 사각형이 이제 사다리꼴이죠. 네. 사다리꼴의 넓이기 때문에 그 넓이를 구할 때도 조금 효율적으로 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아까 이제 처음에 했던 n이 3일 때가 이제 뭐 이렇게 되는 상황이었죠. 이렇게 그다음에 이렇게 그려져서 그러니까 지금 요 사다리꼴의 이렇게 요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하는 상황인데 근데 이거 이제 수업 시간에도 종종 했던 얘기인데 우리가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할 때는 윗변 더하기 아랫변으로 구해도 되지만 어떻게 구할 수 있다고 했냐면은 여기에서 이렇게 중선 잡아가지고 여기에서 중선 잡아가지고 그럼 여기는 이제 x가 5일 때가 되겠죠? 네, 그래서 요 이제 요때의 y좌표 구해서 얘 곱하기 얘 해주면은 그게 이제 사다리꼴의 넓이가 되는 거죠. 사다리꼴의 넓이. 그래서 0일 때랑 10일 때 함수값 따로따로 구하지 말고 x는 5일 때 잡아가지고 풀어주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 n이 2일 때도 어떻게 구하는 게 좀 더 편하냐면은 이게 무리수가 나오다 보니까 애초에 계산이 조금 복잡하게 느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황을 보면은 제가 이렇게 그려지고 여기가 지금 계산을 해보면은 알파일 때가 마이너스 2 루트 5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베타일 때가 2 루트 5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의 요 넓이를 구해야 되는 건데 요 넓이도 어떻게 좀 생각을 해보는 게 편하냐면은 지금 요 2차 함수가 fx가 4분의 1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2가 나와요. 요거 뒤에 계산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은 우리 방금 했던 아이디어 그대로 쓰는 건데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의 중점을 잡아가지고 요 높이만 사실 구해주면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얘네 둘이 지금 절대값은 같고 부호가 반대이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마이너스 2 루트 5 집어넣었을 때랑 2 루트 집어넣었을 때 얘랑 얘는 값이 같게 나오고 얘랑 얘를 집어넣었을 때 1차 항은 부호가 다르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얘는 지워져요. 어차피 얘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은 그냥 2 루트 5 집어넣었을 때 얘가 20이니까 17이 돼서 그냥 얘가 이제 17 뭐 마이너스 어쩌고 나오고 얘가 17 플러스 어쩌고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라서 그냥 요 점의 y좌표는 17이라서 요 높이가 17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 길이가 4 루트 5니까 얘는 뭐 계산까지 해보면은 68 루트 5 이렇게 나오겠네요. 68 루트 5. 네. 그래서 이게 문제를 처음부터 끝까지 전반적으로 이렇게 다 풀어주는 건 아니다 보니까 지금 하는 얘기들은 꼭 혼자 문제를 풀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6문제 풀었는데 6문제는 한번 다시 풀어보면서 했던 얘기들 한번 특히 28번이랑 30번은 기말고사 이번 중간고사에서도 쓰일 수 있는 소재니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